굉장히 많은 이슈, 굉장히 많은 테마가 함께 혼재하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의 남은 한 해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가다듬고 내년도 전략까지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 모멘텀 투자 잘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이제 정말 올해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12월의 첫 월요일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종목들 또 체크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S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LS 일렉트릭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전 리포트 시절부터 위원님께서 공개를 해주셔서 큰 수익을 누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다시 이제 볼 때가 됐다라는 관점으로 저위험 구간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자 바로 11월 22일 추천해주신 이후에 121선 목전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모멘텀 투자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은 121선까지 다시금 도달할 확률이 90%가 넘잖아요. LS 일렉트릭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자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압기 배전반 관련해서 시장의 성장성, 산업의 방향성은 여타 피어그룹, 효성중공업이나 HD 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 높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진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자마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121선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8만 원 말씀을 드렸고요. 8만 원 목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이고 8만 원에서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오히려 정방향의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121선 돌파 가능성도 높게 잡혀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 하단 구간에서 내가 중장기 관점의 대형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2배, 3배, 4배의 흐름들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도 8만 원이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1차 목표가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8만 원 돌파 이후에 흐름까지도 챙겨보시면 좋겠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그 다음에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AS 홀딩 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한번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 분들,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모두 홀딩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까지 함께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AS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꿈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공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공개해 주신 이후에 무려 25% 상승을 이뤄냈고요. 특히 지금 최근 5거래 연속으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꿈비 이 시점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들고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결론적으로 홀딩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상 대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찰나에 61선 지지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고 저출산, 우리나라 유아용 침대 브랜드 가장 큰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121선 돌파 이후 121선 지지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가 나오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보다 높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나라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까지 저출산에 대한 기대감과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가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고 더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볼 수 있겠다라는 안내 드리면서요. 목표가 12,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121선 강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홀딩 관점 목표가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모두 홀딩 관점 제시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AS 종목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 번째 AS 종목 꿈비까지 모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은 바로 오파스넷입니다. 최근에 좀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한데 자, 모멘텀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슈 모멘텀입니다. 행정망 마비 사태 발생. 사실 오파스넷을 좀 정치 테마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이슈 모멘텀과 어떤 관련이 있죠? 네, 정치 테마주로, 정치 인물 테마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기업을 보시더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신다면 경농의 슈팅, 그리고 노을의 슈팅, 그리고 오파스넷의 슈팅을 한 번쯤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파스넷은 일단 라우터, 그리고 통신 장비 쪽에서
운용, 관리, 설치,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잇따라서 우리나라 행정망의 마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니 시스코사에서 설치를 한 네트워크 장비와 케이블 연결 포트의 노후화, 접지 불량, 하지만 제조사에서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내구 연한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망 마비 사태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럼 정부에서도 여기에다 그럼 예산을 더 넣어야 되는가? 예산을 더 확충해서 노후 장비를 빨리 교체를 하거나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 유지 보수를 하게 된다면 오파스넷의 수혜 관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장비 교체, 유지 보수 확대 시에 수혜가 가능한 기업 중 하나가 오파스넷이다 라는 의미에서 먼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항상 저위험 구간에 있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들 공개를 해주셨고 그 와중에도 포트폴리오 다채롭게 채울 수 있는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와 주셨는데 오늘은 오파스넷입니다. 정치 테마주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슈 모멘텀 들으시고 좀 어느 정도는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분명한 모멘텀 자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고객군, 안정적 수주 잔고 위원님께서는 역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공개를 해주시죠. 자, 앵커님께서는 정치 테마주로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저는 이 기업의 모멘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다양한 고객군이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 한국거래소,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사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텔레콤, SK그룹 계열사, KB국민카드, 쿠팡 등이 고객사로 있습니다. 매출 비중이 네트워크 구축에서 50%가량, 유지 보수에서 38%가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이 네트워크 인프라 행정망 마비에 대한 우려와 그럼 시장에서의 여기를 방어해야 되겠다. 예산 확충 이런 쪽으로의 꾸준한 시장성은 담보되어 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군, 다양한 매출처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실적과 매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의 상승 트리거를 어디서 당겨줄 것인가? 거기에서는 살짝 테마주 성격의 이슈성 수급이 도와준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 실적도 안정적이다. 그러면 슈팅 나오기에 충분히 모든 조건들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까. IT 인프라 수요가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20년도 7,196억 달러, 25년도 9,100억 달러로 늘어나고 있는데 IT 강국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펀더멘털 측면에서 안내드립니다. 네, 위원님 안 넘어오시네요. 제가 유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펀더멘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테마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가 안전한 종목들을 골라야 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고른다면 수급까지 함께 붙어서 탄력적으로 수익을 누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차트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경롱, 노을, 꿈비 모두 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121선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딱 맞아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올랐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기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펀더멘털과 수주 잔고에 대한 이야기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6,000원 아래 15,500원 근처에서 매직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 추세선 상단인 1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파스넷 실적까지 그리고 이슈도 함께 붙어줄 수 있는 종목 지금 하단에 나가는 가격 전략 보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위원님 오늘 간단하게 공개 방송 이야기 들어볼까요? 12월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률 극대화 함께 도전하실 분들은 바로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간편합니다.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위원님과 함께하는 12시부터 시작되는 공개방송 함께 하신다면 더 꼼꼼한 전략 그리고 오파스넷에 대한 추가 전략도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고요.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